자, 448페이지 보면 먼저 허가 대상이 건, 물, 터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허가 불필요 해가지고 밑에 양가를 1번 보면 재복구 재난수습 응급조치. 상식적으로 재복구 재난수습 응급조치 하는데 허가받고 한다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일단 먼저 하고 한 달 내 신고합니다. 두 번째,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행위, 그건 나중에 하기로 하고요. 그 다음에 옆에 3번 보면 이제 개발행위 허가 절차입니다. 개발행위 허가 절차.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개발행위 허가 절차 그러면, 자, 이런 지역에서 갑이 개발을 한다 그럽시다. 갑이 개발한다. 일단은 갑이 여기에서 개발을 하기 위해서는 상식적으로 일단은 허가 신청을 해야 돼요. 허가 신청하면 허가권자가 누구냐? 허가권자 누군가 절대 시험에 안 나와요.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일반적인 시장, 군수갑니다. 하나의 도시를 관리하는 장이 허가를 하는데 허가 신청하게 되면 일단은 처분해야 돼요. 그 날짜 15일 줍니다. 15일 내에 허가를 하든 불허가든 처분하고, 그러면 처분이 끝났으면 나중에 허가 처분을 했다 그러면 공사 끝나고 준공검사를 받을 거예요. 그럼 여기서 처분할 때 허가를 할 건가 불허가 할 건가, 거기에서는 당연히 허가 기준이 있습니다. 허가 기준에 맞으면 허가할 것이고 안 맞으면 안 할 것이고, 그 허가 기준이 박스 보게 되면 449페이지 밑에 박스 있죠. 개발행 허가 기준 해가지고 첫 번째 보게 되면 1번 용도지역별 특성을 고려해서 대리인이 정하는 개발행 규모에 적합할 것. 그 지금 나중에 그 숫자를 좀 암기해야 되는데요. 이게 뭐냐 그러면 그 지역에 따라서 이게 토지의 형질 변경할 때는 면적이 있습니다. 면적. 형질 변경 쉽게 생각해서 산 깎는다잖아요. 산 깎을 때 면적인데 이 면적은 출제가 잘 되니까 암기를 좀 해야 돼요. 나중에 주거지역, 상업지역, 자연녹지, 생산녹지 10,000 미만, 공업은 30,000 미만, 보존녹지 5,000 미만, 관리 30,000, 농림 30,000, 자연환경 5,000 미만. 나중에 이런 식으로 13,500, 33,500 그러고 암기할 거야, 암기. 지금 입문 과정이니까 넘어간다는 얘기고. 형질 변경 면적이 적합해야 되고, 두 번째, 버짓 말고 판단합시다. 허가 신청 내용이 도시관리계에 적합할까 부적합할까? 허가 신청 내용이 성장 관리 방안에 적합할까 부적합할까? 그걸 고민해요. 허가 신청 내용이 도시관리계획에 적합할까 부적합할까? 적합할 것. 허가를 받으려면 적합해야 되겠지. 허가 신청 내용의 성장 관리 방안에 적합할까 부적합할까? 적합할 것. 성장 관리 방안이 뭐예요? 몰라요. 모르지만 적합할까 부적합할까? 적합할 것. 자, 허가 신청 내용에 도시계획 사업 시행에 지장이 흔들하지 말고, 도시계획 사업 시행에 지장이 있을 것 없을 것? 없을 것. 네 번째, 허가 신청 내에 주변 환경 경관과 조화를 이룰 것 이루지 말 것? 이룰 것. 다섯 번째, 기반인 설치 용지 확보기 적정할 것 부적정할 것? 적정할 것. 뭐 읽어볼 가치가 없는 것이지. 상식으로 합니다. 상식으로. 상식이 되잖아요. 다시요. 세 번째, 허가 신청 내에 도시계획 사업장에 지장이 있을 것 없을 것? 지장이 없을 것. 보세요. 자, 이제 갑이 여기서 개발하는데 이쯤 해가지고 여기서 을이 여기서 도로 설치하면 도로 설치한 다음 을은 뭐 하고 있냐 그러면 열심히 여기에서 도시계획 사업합니다. 도시계획 사업한다 이 말은 공익, 갑이 개발한다 사익. 갑의 개발이 을 도시계획 사업 시행에 지장을 주면은 허가를 해줄 수가 없다고요. 갑이 허가 신청 딱 하니까 허가권자가 한마디 합니다. 너 왜 하필이면 저기서 하냐? 왜요? 네 행위가 을 도시계획 사업 시행에 지장을 주면 내가 허가를 해줄 수가 없다. 그러니까는 갑이 물어봅니다. 그래서 내 행위가 을 도시계획 사업 시행에 지장을 줍니까 안 줍니까? 라고 물어보니까 시장이 1번 기다려봐라. 내가 가서 물어볼게. 2번 기다려보세요. 내가 가서 을 찾아가서 협의하고 올게. 3번 기다려보세요. 내가 을 찾아가서 동의받아 올게. 그게 우리 시험 문제예요. 그래서 내가 개발하면 지장을 준다고 안 준다고 1번 기다려봐라. 내가 가서 물어볼게.
지장을 주는지 안 주는지 찾아서 물어볼게. 2번 기다려봐라. 내가 을 찾아가서 협의할게. 3번 기다려봐라. 내가 을 찾아가서 동의 받아올게. 몇 번이요? 1번. 지장을 주는지 안 주는지 어쩐다. 가서 물어본다. 뭐 한다고요? 의견 정치입니다. 의견 정치. 이런 말을 협의, 동의, 말 바꿔서 오냐 X냐 이해해야 돼요. 가서 도시계획 사업 시행자 찾아가서 물어봐야지 협의받을 성질은 아니야. 다시 봐요. 기반시설 설치 용지 확보 계획이 적정할 것, 부적정할 것? 적정할 것. 뭔 말인지 모르지만 하여튼 적정할 것. 무슨 얘기냐? 갑이 여기서 허가 신청하니까 시장이 뭐라 하냐? 야, 너는 길도 없는데 도로도 없는데 어떻게 내가 허가해 주냐? 불어가. 그러니까 갑이 뭐라 하냐? 아니 왜 도로가 없습니까? 여기 도로가 있잖아요. 이 도로는 지금 안 닿잖아요. 근데 보면은 빨간색으로 이렇게 빨간색으로 토지 이용계획 확인서 보니까 빨간색으로 도로가 표시되어 있는데요. 이런 걸 보고 우리가 뭐라 그래요? 빨간색 도로를 보고 예정도로입니다. 예정도로. 이게 도로가 있잖아요. 도로가 있는데 왜 도로가 없다고 합니까? 아직 개설이 안 돼 있다고. 개설이 안 돼 있는 예정도로. 그러니까 시장이 뭐라고? 야, 이거 개설이 안 돼 있잖아. 개설이 안 돼 있는데 이게 무슨 도로냐? 주장하는 게 무슨 얘기입니까? 건축법에서 말하는 도로란 개설이 안 돼 있더라도 결정만 되면 도로지 라고 우기는 거예요. 그러면 시장이 그러면 네 생각은 여기를 도로라고 생각하냐? 생각하지. 생각에는 당연히 도로가 맞지. 그러면 시장이 어찌해야 돼요? 허가해 줘야 돼. 그때는 건축법이 도로 인정하니까 허가해 주면서 현재 개설이 됐어요? 안 됐어요? 안 됐죠. 뭐라고 하냐? 허가해 준다. 그 대신 여기서 여기까지는 어쩐다? 네가 도로 개설을 해야 된다. 이게 조건이 조건. 뭘 하라고? 스스로 기반시 설치하라 조건을 건다고. 또는 기반시설 설치하게 대한 용지 확보해라 이런 조건도 건다고. 야 여기 완전 급경사인데 급경사 이거 너 개발하면 이거 붕괴되겠는데 뭐 해라? 위해 방지 조치하라 이런 조건을 건다고. 경사지 생기는데 비탈면 덕이 흉하겠는데 뭐 하세요? 나무 심으세요. 조건 건다고. 조건. 조건을 걸면은 자 얘가 하겠다 못하겠다? 하겠다. 말로 하지 말고 어쩌라고? 계획서 만들어. 계획서. 그게 5번 겁니다. 기반 설치 용지 확보 계획이 적정할 것 부적정할 것? 적정할 것. 다시 허가할 때 조건부 허가를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이게 시험 문제예요. 조건 허가할 수 있습니다. 조건을 걸 때 그냥 조건을 걸까요? 아니면 신청자 할래? 물어는 보고 걸까요? 그러니까 시험 문제가 신청자 의견 청취를 하냐 안 하냐 물어본다니까. 물어보고 조건 걸래? 그냥 걸래? 물어는 봐야지. 물어는 할래? 그러니까 얘가 하겠다고 못 하겠다고요? 하겠다. 근데 안 하면 어쩌죠? 안 하면 패면 돼요. 패면 되는 거요. 근데 못 하면 어쩌죠? 무슨 얘기요? 안 하는 거하고 못 하는 거 틀려요. 안 하면 할 수 있는데 안 하는 거고 못 하는 것은 얘가 죽었으면 못 하죠. 죽었으면 팰 수가 없죠. 그때는 어쩌죠? 시장이 나라도 해야지. 뭐가 없어요? 돈이 없잖아요. 돈이. 그래서 이 조건부 허가면서 내가 너를 못 믿는 건 아니지만 혹시라도 네가 못하게 되면 나라도 해야 되니까 내가 허가할 테니까 조건을 담보하기 위해서 돈 맡기라 해가지고 이행보증금을 예치하게 할 수 있다 없다 이 말이 나온 거예요. 보증 예치하게 할 수 있다. 보증이라는 단어가 나오면 이제 앞으로 이게 등식입니다. 부도입니다. 부도 누가 부도나요? 민간이. 그러면 누구는 예치 안 한다. 이게 시험 문제. 국가, 지자체, 공공기관, 공공단체는 예치하지 않는다. 민간만 예치한다. 40문제에서 한 문제 반드시 나와요. 보증이라는 단어는 항상 누구만 쓴다? 민간만 쓴다. 민간만. 앞으로 계속 나오니까. 지급보증 받아라, 보증 받아라. 항상 민간은 보증이 필요합니다. 이런 내용들을 배울 것이고 그 내용이 지금 순서에 막 뒤섞여가지고 449페이지 보게 되면 자, 맨 위에 1번 허가 신청서 제출받고 2번 허가 불허가 처분 15일 하고 3번 조건부 허가 먼저 나왔죠. 조건부 허가할 수 있다 없다니까 있다. 그러면 끝나요. 무슨 조건? 그건 물어보지도 않아요. 조건 허가할 수 있다고. 허가 기준 받고 넘겨봤더니 5번 넘기니까 5번 해가지고 도시계획 사업시행자 의견 청취 중
어쩌라고? 가서 물어보라고. 지장을 주는지 안 주는지 물어보자 이 얘기고. 의견 드려야 된다. 그런 부분을 말을 살짝 바꿔요. 협의해야 된다. 틀렸다. 의견 정치다. 그 다음에 4번 보게 되면 개발행위가 이행보증. 책이 좀 왔다 갔다 하는데 조건을 담보하기 위해서 이행보증금 예치하게 할 수 있단데 보증, 부도, 민간 아닙니까? 그래서 밑에 박스 보면 1, 2, 3 있죠. 그 자들은 예치 안 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망할 일이 없다 이 뜻입니다. 밑에 이행보증금 예치 방법은 단 한 번도 안 나왔어요. 의미 없는 거예요. 그 다음에 3번 이제 위반죄에 대한 조치인데 아주 단순하게 이런 게 시험 문제 잘 나와요. 위반했을 때 무슨 조치를 취할 겁니까? 그 말은 자 봐봐요. 허가 받고 하라겠는데 허가 안 받고 개발했다. 어떻게 할 거예요? 상식적으로 어쩌고 법을 어겼잖아요. 처벌하고 처벌 조항은 시험에 안 나니까 처벌자고 공법은 따지 말고 처벌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뜬다고 원상 회복하라고 명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이게 잘 나와요. 이게 원상 회복 명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원상 회복하는 게 제가 안 하는데요. 안 해요. 우리나라 좋은 나라에 네가 안 하면 내가 대신한다. 뭐 한다? 대집행한다. 대집행 하다 보면 비용 들어갑니까? 안 들어갑니까? 들어가죠. 비용 징수. 야 7,000대로 돈 내라. 비용 징수하는데 얘가 못 내겠다. 그럼 어쩐답니까? 강제 징수합니다. 강제 징수. 상식적인 말이지만 이런 게 시험 문제 나와요. 근데 허가를 받았는데 허가 내용하고 다르게 하게 되면 허가 내용과 다르게 했다. 무슨 얘기냐? 자 이렇게 해가지고 갑이 와서 개발하겠습니다. 뭐 할 건데? 산 깎을 거예요. 산. 몇 평을 깎을 거예요? 물어보니까 산 100평만 깎겠습니다. 형질변경 허가. 기준에 맞으니까 100평 허가 있어. 100평 허가. 가서 봤더니 100평을 깎는다. 내가 가서 봤더니 몇 평 깎아놨어요? 900평을 깎아놨어요. 900평을. 분명히 허가는 받았죠. 허가 내용과 다르게 했죠. 이랬을 때 허가권자는 뭘 할까요? 허가 내용과 다르게 했다 그러면 어찌해야 돼요? 네 허가 취소다. 허가 취소. 허가를 어쩌겠다? 취소하겠다. 허가 취소하게 되면 갑이 피해를 봐야 안 봐요? 피해를 보죠. 그러면 갑한테 뭐라고 하냐? 너 왜 그랬냐? 왜 100평 허가했는데 900평을 했냐? 라고 여기서 먼저 뭐를 주냐 그러면 변명할 기회를 줘. 변명할 기회. 이 변명할 기회를 주는 거 이걸 보고 우리가 뭐라고 해요? 청문 그래요. 청문. 변명할 기회를 주고 자 나와서 변명해라. 갑이 딱히 할 말 없어요. 할 말 없습니다. 왜 그랬냐? 말을 하라니까 할 말이 없으니까 한마디 합니다. 네 모를 줄 알고. 타당성이 있어요 없어요? 전혀 없어요. 뭡니까? 바로 허가 취소요. 근데 갑이 자 왜 그러는가 나와서 말합니다. 내가 원래 100평 깎으려고 했는데 100평을 깠는데 이 집안이 물러가지고 튼튼 묻어서 자꾸 흘러 내리는 거야 이게. 800평 흘러 내려가지고 아예 튼튼하게 하려고 900평까지 이거 다 해놨는데요. 이건 타당성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럼 어찌해야 돼요? 밝혀야 돼요. 정상잠정해야 돼요. 그래서 항상 뭐가 있어요? 변명할 기회를 줘요. 변명할 기회. 청문하고 청문해 봤는데 변명에 타당성이 있다 없다? 없다. 없으면 뭐다 이제 허가 취소. 허가 취소하면 바로 뭐 들어가요? 원상 회복 명령. 안 하는데요 어쩐답니까? 대집행. 돈 내. 안 내는데요 강제 인수. 근데 얘는 허가는 받았잖아요. 받았죠? 허가 받았으면 이행보증금이 있을 수도 있죠. 이 이행분 가지고 대집행 비용을 충당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다 그래야지. 이 이행보증금 가지고 대집행 비용 충당할 수 있다. 조금만 생각해보면 상식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데 이런 부분도 시험에 나와요. 이렇게 해서 공사 끝나면 이제 준공검사를 받는데 준공검사가 건축물의 건축, 공자물 설치, 토지 형질 변경, 토석 채취, 토지 분할, 물건 적치가 있는데 그 중에서 검사 안 하는 게 2개 있어요. 준공검사는 직접 가서 뭐해도 확인. 허가해준 내용하고 이게 지금 허가했으면 허가해준 내용 준공 끝난 내용이 일치가 되는가 뭐 하는 거 확인하는 게 준공검사예요. 그럼 건축물의 건축은 준공검사 할까요 안 할까요? 자 허가했습니다. 몇 층 지을 겁니까? 2층. 확인 안 하면 얘가 20층 지어 20층. 이거 공자문 설치 확인해야 하네요. 해야 돼요. 토지 형질 변경 합니다. 토석 채취 합니다.
눈치가 있으면 토지 분할 안 해요. 물건 적치 안 하는 거요. 토지 분할과 물건 적치는 준공검사 안 해요. 토지 분할이 육안으로 어떻게 확인되냐고. 공부상으로 나눌 뿐이지. 물건 적치는, 자, 물건을 쌀 때, 여기다 이런 땅에다가 물건 쌀 때 이렇게 각을 잡아가지고 체계적으로 쌓아야 돼요? 아니면 대충 내 마음대로 쌓아야 돼요? 이쁘게 물건은 이렇게 체계적으로 쌓아야 돼요? 대충 내 마음대로 쌓아야 돼요? 마음대로 쌓으세요, 마음대로. 물건 적치를 잡는 것은 무게 얼마 되는 걸 기간 얼마 동안 이거를 물어보는 것이지, 무게 얼마를 얼마 동안 쌓을 거냐 이거를 규제하시지 어떻게 쌓는가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그래서 토지 분할과 물건 적치는 준공검사 대상이 아닙니다. 거기까지가 두 번째 개발행위 허가 절차에 관한 사항입니다. 그러면 451페이지 6번 개발행위 허가 제한, 그는 지금 볼 내용이 아닙니다. 그럼 이제 452페이지 보면 2번 개발행위에 따른 기반시설의 설치에 관한 사항인데, 개발행위에 따른 기반 설치는 이게 난개발 방지입니다. 난개발 방지. 무슨 얘기냐 그러면, 자, 이 지역에서 개발을 하겠습니다. 개발한다 이거는 건축입니다. 건축하면 반드시 인구가 그만큼 갈 수밖에 없어요. 인구는 유입됩니다. 건축했으니까, 건물 지었으니까. 그러면 여기 개발할 때 이 지역에 기반 시설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어요. 있으니까 그걸 통해서 개발했어요. 있는데 이 개발함으로 인해서 이 기반 시설이 부족이 예상돼요. 이 개발하면 100% 이거 부족하는 거예요. 부족하는 걸 뻔히 알면서 그대로 개발하면 난개발이요. 어떻게 난개발을 막을까요? 어떻게 난개발 막을까요? 아주 간단합니다. 뭐 하면 돼요? 추가 설치하면 됩니다. 보충하면 그만입니다. 도로 부족하면 넓히면 그만이요. 공원 부족하면 만들면 되고, 학교가 부족하면 더 지으면 되고. 근데 이게 그게 말처럼 쉽냐? 그렇지는 않아요. 그리고 부족하면 더 설치하는데, 추가 설치가 곤란한 지역이 있고, 추가 설치가 곤란한 지역은 어디냐 그러면, 이 추가 설치 곤란한 것은 이미 개발이 끝났어요. 개발이 완료가 돼가지고, 지금 우리가 앉아있는 여기는 개발이 완료가 됐어, 안 됐어요? 완료됐죠. 공원을 만들려는데 빈 땅이 없어요. 빈 땅이. 학교를 지으려는데 빈 땅이 없어요. 개발이 완료가 됐다. 그 지역은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이요. 그러니까 부족하지만 더 이상 해줄 방법이 없어요. 근데 건물은 기존보다 더 크게 지어야 한다. 이제 어떻게 할 거냐고. 부족한 건 기정사실인데. 그랬을 때 나온 제도가 개발의 밀도입니다. 빽빽이 덜창의 밀도를 좀 통제하자. 그래서 개발 밀도 관리 구역이다 라고 지정해가지고 건물의 크기를 갖다 줄이는데, 건물이 옆으로 가는 거는 뭐가 막아내요? 100평에 60%만 지어라. 그게 뭡니까? 건폐율. 위로 가는 거 뭐가 막아내요? 용적률. 건물의 총 규모는 뭐가 좌우해요? 용적률. 용적률 줄여야 돼요. 그래서 이런 지역은 용적률을 50%까지 강화하자. 용적률 1000%인데 최대 500까지 줄일 수가 있다. 그렇게 해서 건물의 규모를 줄이겠다. 이게 개발 밀도 관리 구역인데 말이 됩니까? 이 책을 만들어 놨는데 학교가 부족하면 어쩌라고요? 학교가 부족하면 학교를 늘려야 되는데 학교를 늘릴 방법이 없으니까 어쩌라고요? 건물의 규모를 줄여라. 인구 많이 못 들어오게. 도로가 부족하면 도로를 늘려야 되는데 도로 못 늘리니까 건물의 규모를 줄여라. 말이 돼야 안 돼요? 말이 안 돼요, 말이. 그러니까 이 제도 만들어 놓고 단 한 번도 지정을 못 하는 거예요. 만들 때는 말이 될 것 같지만 곰곰이 생각해 보면 말이 안 되는 제도예요. 그래서 이 제도 없애기로 했는데 안 없어지고, 앞전 전임 대통령이, 이명박 대통령이 딱 당선되고 나서 보니까 우리나라는 무슨 지역지구 구역이 원체 많아가지고, 부산은 모르겠지만 경기도 파주 가게 되면 땅 하나 떼면은 보통 7개, 8개, 9개가 붙어 있어가지고, 용도 지역부터 지구부터 이 땅을 해석을 못해. 해석을 국민들이 그렇게 많이 붙어 있으면 해석을 할 수가 없어요. 국민들이 어떻게 하냐고. 쓸데없는 거 좀 없애라. 그러면 대통령이 얘기했으니까 찾아야 될 거죠. 막 쓸데없는 거 뭐가 해봤더니 얘가 쓸데없는 거요. 단 한 번도 시행된 적이 없어요. 그래서 얘를 없애자 라고 입법력을 했는데,
이게 있느니 없느니 구역 지정이 안 되니까 국민들하고 무슨 문제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내비두는 거예요. 내비두다 보니까 누구만 필요해요? 우리 중개사만 필요해요. 중개사만. 그래서 법에 있다 보니까 시험에 아예 안 낼 수 없으니까 간혹가다 지문 하나 툭 내고 툭 내고. 그러니까 이거 공부는 여기까지 더 하면 안 돼요. 여기까지 하고 나중에 5월 달쯤에 한 번만 딱 더 할 거예요. 절대 이해는 중요한 제도가 아니에요. 근데 이제는 자 곤란하다인데 이제는 반대로 가능하다. 이제는 가능한 지역이다. 가능한 지역이 무슨 얘기냐 그러면 이렇게 생각합시다. 도로가 있는데 여기쯤에서 여기쯤에 여기가 지금 현재 여기가 그린벨트입니다. 그린벨트. 그린벨트에 사람 살까 안 살까요? 살죠. 많이는 살지만 딸랑 이렇게 두 집 살아요. 두 집. 딱 두 집만 삽니다. 네, 그린벨트입니다. 더 이상 개발이 돼야 안 돼요? 안 돼요. 이 두 집 사니까 이 도로 이용해서 사는데 불편함이 전혀 없어요. 없습니다. 이런 상태에서 그린벨트가 해제가 돼요. 해제된다는 게 무슨 얘기입니까? 그 그린벨트 전부 다 개발한다는 얘기지. 어떻게 개발할 건데 아파트를 여기다가 8,000세대를 줄 거예요. 8,000세대. 딸랑 두 집 있었는데 8,000세대 들면 도로가 부족해도 한참 부족했죠. 근데 전부 다 넌밭 사이니까 땅이 있잖아요. 땅이. 얼마든지 땅이 있으니까 도로 다시 만들면 되지. 도로 이렇게 설치 다시 하면 되지. 이런 계획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이 도로는 뭡니까? 기반시설. 기반시설 설치할 때 돈이 총 얼마 들어가냐? 총 들어갈 돈이 500에 들어간다. 도로 설치 누가 해야 돼요? 국가나 지자체. 왜요? 국민들 세금 받았으니까. 근데 설치를 봤더니 300원 밖에 없어요. 얼마 부족해요? 200원 부족해요. 그러니까 공사를 못하고 있어요. 못하겠는데, 자, 이 부분을 갖다가, 이 부분만 일단 현대한테 팔았어요. 현대가 여기다 뭐 하는데? 아파트 집니다. 인기 좋은 게 요즘 32평인데, 32평 아파트 집니다. 현대는 돈 되면 하루아침에 산도 깎아요. 기업은 돈만 되면. 자, 32평을 갖다 지어가지고 분양합니다. 분양가가 얼마입니까? 분양가가 10억입니다. 분양 받을래 안 받을래요? 네, 고민하고 뒤에 받을래 안 받을래요? 받아요? 받고 돈 많네. 그 뒤에 분은요? 받아요. 저 뒤에 분은 안 받아요. 두 분은 받고 두 분은 안 받다네. 이 지역의 시세가 분양가가 10억인데 시세가 얼마예요? 30억이에요. 30억. 이제 분양 받아요 안 받아요? 끝났어요. 자 봐요. 그러면 일단은 당첨되는 순간 얼마 벌었어요? 20억 벌었어요. 20억 우리가 월급으로는 모을 수가 없는 돈이 월급으로. 그러면 이제 우리 입장에서는 현대가 이뻐요, 미워요? 이쁘죠. 나한테 20을 줬으니까.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들어가는데, 여기 지금 얘가 돈 없으니까 못 하는 거예요. 못 하는 상태로 이러고 들어가는데, 이 거리가 몇 킬로? 2km인데, 여기서 들어가는데 몇 시간 걸리냐? 3시간 걸려요. 이제 주민들 뭘 하겠어요? 이런 내용이 어디 가면 있냐면, 경기도 용인시 구성 가게 되면, 거기 뭐가 있냐? 구성에 초등학교가 구성 초등학교 딸랑 하나 있는데 아파트 몇천 세대 동시에 들다 보니까 초등학교 1학년이면 태어나서 처음 가죠. 태어나서 처음 가는데 학교가 부족하니까 2교 돼가지고 오전반이 있고 오후반이 있어요. 오후반이. 태어나서 처음 가는 애가 오후에 학교 가니까 엄마 유치원은 오전에 다 했는데 왜 학교는 오후에 가는 거야? 이게 되는 거예요. 이게 3, 4학년이 아니고 1학년이 오후가 가는데 이게 말이 되냐고 말이. 이런 문제가 생겼다고. 그러니까 난개발 그럼 전부 다 용인 거봐 용인. 어떻게 할 거냐. 그러면 주민들은 들어다니면서 현대는 이뻐요 미워요? 무슨 미워요? 20을 줬다니까. 평생 못 볼 만큼 돈 줬다니 이쁘지. 근데 누가 밉다고? 얘가 밉지 얘가. 그러니까 현대는 이쁘지만 얘가 밉니까 얘만 보면서 자꾸 뭐라고 난개발. 왜 난개발 대금 만들었냐고. 그러니까 곰곰이 생각하니까 틀린 말은 아닌데 왜 그 얘기를 내가 듣냐고. 내가 돈은 누가 벌었는데 얘가 벌었는데 이익은 얘가 받는데 누구 때문에 내가 해야 되는데 쟤 때문에 해야 되는데 수익자 부담 너 때문에 한다 원인자 부담 해가지고 이자한테 돈 받쳐 해가지고 그 안에 개발하는 자한테 200원 받읍시다. 이렇게 해서 500을 만듭시다. 그래서 설치해 줍시다. 돈 안 내면 뭐 하지 맙시다. 중공검사 해주지 말아요. 중공검사 안 해주면 주민들은 절대 못 들어가요. 못 들어가면 주민들 입에서 난개발 이 말이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어쩌자고요? 난개발 막겠다. 그래서 이런 지역은 개발자들이 스스로 돈 내야 돼요. 스스로 내야 되는데 해가지고 기반 시설 부담 구역이라고 지정해가지고 여기서 개발하는 자에게 돈 받아가지고
기반 설치해서 난개발 없애겠다. 그래서 우리 타겟은 얘입니다. 얘. 우리 타겟은. 그러니까 얘는 시험 문제 거의 매년 나와요. 매년 나오고 어쩌다 한번 툭, 그것도 지문 한두 개 툭 내고 그러니까 이거는 5월 달에 지금 이 정도 하고 5월 달에 한 번만 설명 딱 해도 문제품이 맡길 게 없다고. 얘는 계속 반복해야 되고요. 그래서 크게 제도가 그렇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 그러면 453페이지 보면 그 기반시설 부담구역 지정인데 누가 지정하냐 그걸 잡지 말고 이제 한 가지만 생각해 봅시다. 이게 이해가 되는가 안 되는가. 우리 시험 문제 뭐라 나오냐 그러면 자 주거지역이 녹지지역으로 변경이 되면 기반시설 부담구역을 지정을 해야 되냐 아니면 녹지지역이 주거지역으로 변경되면 둘 중에 자 1번 2번 둘 중에 하나예요. 어디서 기반시설 부담구역을 지정할 건가. 예, 주거가 녹지가 되면 개발하는 동네가 보존으로 바뀌니까 이런 데서는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갑자기 뭐가 보존이 순간 개발로 바뀌면 순간 부족한 거예요. 이런 데다 지정할 수 있다. 결론은 용도 지역 등이 변경돼서 행위제한이 완화되든가 있던 행위제한이 해제 없어져야지 행위제한이 강화 이러면 안 된다고. 행위제한이 완화되거나 해제되는 지역에다 기반시설 부담구역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그 해석만 해주면 돼요. 그리고 나머지 내용들은 저 밑에 4번 있죠. 4번 기반시설 부담구역의 해제 의제인데 기반시설 부담구역 지정고시하고 1년이 되는 날까지 그 1년만 잡으면 돼. 1년이 되는 날까지 기반시설 설치를 수립하지 않으면 1년이 되는 다음 날 해제됩니다. 기반시설 부담구역 지정하고 기반시설 부담구역 지정하고 기간 몇 년 준다고? 1년. 무슨 얘기냐 그러면 이 기반시설 부담구역이 지정이 되면 돈을 받으려면 이거를 계산해야 돼요. 총 비용이 얼마 들어가니까 마이너스 국가 지자체 부담 빼고 나머지가 부담하는데 총 얼마 들어간지 어떻게 합니까? 빨리 여기에다 기반시설 설치 계획을 만들어내야 돼요. 그러니까 이 계획이 나오기 전까지는 개발행 허가가 안 나오는 거예요. 먼저 이 계획을 만들어내야 그 계획에 맞춰서 돈 계산하고 국가 지자체 빼고 나머지 거 부담해야 되니까 그럼 그 계획을 몇 년 내 만든다? 1년 내. 1년 내 안 만들면 저 구역이 해제됩니다. 그래서 얘는 중요 부분이니까 1년을 또 암기해야 되고 암기할 때 뭐라고 하냐 기반시설 부담구역은 시험 문제 반드시 나오고 해제 원래 실효 해제 이런 게 원래 답으로 잘 나와요. 그래서 이번에는 기반시설 부담구역 해제가 답으로 나오길 우리는 기원합니다. 그래요. 기원합니다. 어쩌자는 얘기요? 네, 기반시설은 그러니까 1이니까 1. 기반시설은 기원합니다. 기반시설은 1년. 그렇게 암기를 해줘야 된다고. 나머지 내용 454페이지 거기는 이제 딱히 할 만큼 중요한 게 없고요. 그러면 이제 개발이 끝나고 그 다음에 455페이지 토지거래 허가제를 갑니다. 토지거래 허가제는 먼저 자 455페이지 보면서 토지거래 허가구역 지정 절차를 봐야 되는데요. 지금 우리가 12월이 5주인데 5주 해가지고 개략적으로 전체를 다 훑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세한 내용까지 지금 설명 못합니다. 토지거래 허가구역은 이런 특정 지역에 전국에서 이런 특정 지역에 토지에 대한 투기입니다. 투기적인 거래가 성행한다. 아니면 지가 급등한다. 아니면 그럴 우려가 있다. 가뜩이나 국토가 작은데 이게 투기 목적으로 이용되면 국토의 효율적 이용이 안 되니까 이런 지역을 이제 국가에서는 토지거래 허가구역 지정해야 되겠어요. 지정하기 위해서 먼저 조사를 해야 되겠어요. 투기적인 거래가 있는지 지가 급등하는지 해가지고 무슨 조사한대요 그러면 지가 동향 땅값이 어떻게 바뀌는가 토지 거래 상황 투기적인 거래가 있나 없나 보자. 조사해보고 해봤더니 있으면 해야 되지. 전문가들이 내부 결정 먼저 합니다. 심의는 반드시 심의하고 심의 거쳤으면 허가구역이라고 지정하고 공고 알려야 돼요. 그러면 허가구역을 누가 지정하냐 이제 시험 문제는
지정권자가 누굽니까? 이제 이런 것부터 문제 나와요. 허가구역은 누가 지정을 하느냐. 그러면 허가구역이 이렇게 허가구역이 하나의 시, 군, 구 안에 있다. 그때는 누가 하냐? 시, 도지사하고 하나가 아니고 둘 이상 되는 시군구에 둘 이상 시군구에 걸쳐 있다. 이때는 누가 하냐? 국토교통부 장관이 합니다. 이렇게 정해져 있어요. 그러면 여기서 심의한다 그러면 심의는 어디 심의냐 그러면 국토교통부 장관이 한다 그러면 중앙도시계획위원회고 시도가 한다 그러면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심의 거치고 그럼 이 사람들이 허가구역을 지정하고 공고하는데 공고 내용에 뭐가 있냐? 공고 내용은 첫 번째 기간이 있어요. 기간 몇 년 할 겁니까? 왜 기간을 밝히냐 그러면 이 기간이 5년 이내기 때문에 5년 이내에서 해야 되니까 5년 간이 아니고 5년 이내. 또 뭐가 있냐 그러면 면적이 있는데 이 면적이 허가를 받는 면적이냐 안 받는 면적 물어보면 허가를 안 받는 면적이 허가를 안 받는 면적. 허가를 안 받는 면적을 공고한다. 이게 무슨 얘기일까 그러면 봐봐요. 이 지역이 토지 거래 허가 구역입니다. 토지 거래 허가 구역. 글자 그대로 놓으면 이 안에서 토지 거래하려면 허가를 받아야 되는데 토지 거래하려면 원칙이 토지 거래하려면 뭘 받으라고? 허가를 받으라고. 근데 여기 안에서 토지 거래하더라도 면적이 너무 작으면 투기가 안 된다고 투기가. 그러니까 아예 허가를 안 받는 면적을 공고해 준다고. 허가를 안 받는 면적이 얼마 됩니까? 나중에 이제 이런 거 다 암기합니다. 그 지역이 어디입니까 해가지고 첫 번째 그 지역이 도시지역 안쪽인데요. 그러면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녹지지역, 기타지역 이게 도시지역 밖쪽인데요. 그러면 도시지역 밖쪽이면 그게 농지냐, 임야냐, 기타냐. 도시지역 안쪽은 주, 상, 공, 녹 그러니까 용도지역이고 용도적 주거지역은 180, 상업은 200, 공업은 660, 녹지 100, 기타 90. 도시지역 밖에는 이제 용도지역이 아니고 이용상태, 농지냐, 임야냐, 기타냐. 농지는 500이고, 임야는 1000이고, 기타가 250이다. 치사하지만 이런 숫자가 곧잘 나와요. 어쩌겠어요, 이거. 그러니까 공법은 숫자가 너무 많아요, 숫자가 너무 많고. 누가요? 공법은 이것 때문에 힘들어요. 누가 합니까? 이게 너무 많아요. 숫자가 너무 많아요. 그래서 이거를 갖다가 기준 면적이라 합니다. 기준 면적, 이 규모, 하면 허가를 안 받는데, 아니, 법에 규모가 있는데 왜 이걸 또 굳이 공고를 해줍니까? 법에 있으면 법 보라면 되지. 근데 이게 이 지역의 거래 실태를 봐가지고, 이게 기준 면적이 적정하지 않다 그러면 10%에서 300% 이 범위 내에서 지정권자가 따로 별도 지정을 할 수가 있어요. 별도 지정. 그러면 주거지역에서 10%면 180에 10% 0.1하면 18제곱미터. 18제곱미터 몇 평입니까? 0.3 맞죠? 0.3. 그러면 3, 6, 18. 대충 몇 평이네? 6평. 6평 좀 안 되겠지만 6평 가지고 무슨 투기를 합니까? 6평 가지고 10평 가지고 투기를 한다고 10%에서 300% 가는가? 정상적으로 지금 우리가 앉아있는 이 지역은 여기는 상업 아닙니까? 상업이 얼마입니까? 200이면 20제곱미터다 그러면 몇 평입니까? 뭐 한 7평도 안 되겠네 이거. 그래도 뭐 6평, 7평 되는데 무슨 상업지에서 7평이 투기를 하냐? 우리가 앉아있는 이 위치는 지금 여기 평당 얼마 갑니까? 3천 갑니까? 이게 6천이 될 수 있을까요? 이 상태에서는 6천이 될 수가 없어. 이 상태에서는. 여기에 뭔가 이게 뒤집히지 않는 이상은 6천이 될 수가 없고 6천 된다고 하면 너나 없이 다 투기꾼이 들어오죠. 여기가 6천 되려면 뭔가 변화가 있어야 돼요. 뭐 하냐? 이렇게 작은 땅들은 이런 데는 없어요. 이런 데는 없고 이렇게 작은 땅이 어디 가면 있냐 그러면 재개발하는데 재개발, 재건축. 예를 들어서 땅은 몇 평인데 50평인데 건물이 있어요. 건물. 연립이 있는데 몇 명이 있어요? 8가구 살아요. 나누기 8 해보세요. 얼마 됩니까 이거? 10명이 산다. 나누기 10 하게 몇 평입니까? 5평. 재개발, 재건축할 때 이런 게 있다고. 근데 현실적으로 투기는 거기서 나와요. 거기서. 이렇게 조용한 이런 데는 투기가 안 나오고 재개발하는데 뉴타운,
그런 데서 투기 나오는데 그런 데는 땅은 죄다 이렇게 생겼다고. 그러니까 얘는 10%부터 잡아내야만 그런 데를 잡을 수가 있다고. 그래서 10에서 300 이 범위 내에서 따로 정할 수가 있으니까 180이 될지 얘가 18이 될지 540이 될지 이 안에서 정해 주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근데 이건 곧잘 나오니까 방법이 없어. 나중에 계속 써봐야 돼요. 그러면서 이렇게 이제 허가구역을 지정하면 언제부터 효력이 생깁니까? 효력 발생 시기. 이거는 공고 5일 후인데, 강의하는 선생들이 이 정도면 다 알겠지. 여러분 효력 발생 시기 시험에 아주 잘 나옵니다. 암기하세요. 공고 5일 후. 별것도 아닙니다. 공고 5일 후. 간단해요. 공고 5일 후. 암기하세요. 했지. 뭐 한 번 들으면 다 하는데 공고 5일 후. 이제 끝났으니까 하산하고 시험 보고 합격해서 오세요. 딱 보냈더니 시험 문제가 자 허가구역 지정되면 공고일로부터 허가받는다. 공고일의 다음 날부터 허가받는다. 시험 문제 그러고 나와요. 자 1번 공고일로부터 허가받는다. 2번 공고일의 다음 날로부터 허가받는다. 그러니까 고민합니다. 아니 왜 또 수업 시간에 그 말을 안 했을까? 언제부터 허가받는다 그 말을 알려줘야지. 그 말은 알려주지도 않고 효력 발생은 공고 5일 후, 공고 5일 후. 5일이면 주구장창 암겠는데 공고 1이냐 다음 날이냐 물어보니까 우리는 거기서 선택을 하려고 예를 쓰는 거예요. 공고일 다음 날. 시험에서 그러고 물어보니까 거기에 답이 있을 줄 알고. 그러니까 출제한 의도에 100% 선다는 얘기요. 이 공고 효력 발생은 허가구역 지정하면 무슨 효력이 발생해요? 그러면 허가받아야 된다는 의무가 생긴다고. 허가받아야 되는 의무가. 언제부터요? 공고 5일 후부터. 그러니까 공고 5일 후가 무슨 뜻이요? 그때부터 쩐다고 허가를 받으라는 뜻이요. 그러니까 공고 5일 후부터 쩐다? 허가 받는다. 시험 문제가 공고 1에 허가 받아요? 공고 1에 다음 날에 허가 받아요? 라고 물어보면 어쩌라고? 웃기지 마라. 공고 1 다음 날이 아니고 뭐라고? 5일 후다. 그렇게 문제를 풀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출제 있는 머리는 이 사람들은 이 심리를 엄청나게 이용을 잘해요. 그러니까 이 5일 후가 뭐다? 이때부터 허가 받는다는 뜻이다라고 암기를 딱 같이 해야 된다고. 허가구역 지정하고 공고했습니다. 국장이 관보에다, 시도가 공보에다. 근데 국민들은 관보 공보를 안 봐요. 국민들은 관보 공보를 안 봐니까 국민들은 몰라요. 그래서 다시 통보해 줍니다. 최근에 지금 제주도 허가구역 들어갔어요. 제주도에. 제주도는 지금 뭐 경제 성장률 8% 나간다는 8%. 제주도는 지금 난리가 아니야. 중국 사람 들어오고 뭐 우리 내려가고 해가지고 허가구역 또 지정됐습니다. 그래서 국토교통부 장관은 누구한테 알려주냐? 시도지사한테. 시도지사는 누구한테 알려주냐? 시군구청장한테. 시군구청장은 누구한테 알려주냐? 등기소장한테. 등기소장이 아니야. 자, 허가구역에서 이 땅 소유자가 누굽니까? 갑이 누구한테 팔았어요? 을한테 팔았어요. 그럼 자기 앞으로 이전 등기하죠? 등기소장이 딱 지키고 있다가 자, 등기소장님 뭐 좀 해주세요. 등기 좀 해주세요. 어쩌라고? 허가증 가져라. 허가증. 허가증 가져야 등기한다. 그러니까 등기소장은 알아야 돼요. 두 번째 이거를 시도지사가 지정했으면 시도지사는 누구한테 알리냐 그러면 국토교통부 장관하고 시장, 군수구청장한테. 시군구청장이 등기소장한테 또 알려줘. 그리고 마지막으로 시군구청장이 다시 한번 또 알려. 다시 한번 공고하고 열람합니다. 누가요? 시장, 군수구청장이. 며칠간? 그런 걸 물어보지도 않아요. 마지막으로 시군구청장이 주민들한테 알려준다. 7일 이상 공고하고 15일까지 열람한다. 그런 숫자는 시험에 안 나오니까 의미가 없어요. 이게 허가구역 지정 절차인데 중간에 사일이 이러고 많이 떼놨네. 사일을. 이거 뭐냐 그러면 중간에 이제 이게 들어요. 의견청취. 의견청취는 자 허가구역 지정할 때 의견청취 하냐 안 하냐 물어보는데 이것은 국토교통부 장관은 시, 도, 시, 군, 구. 시도지사는 시, 군, 구 의견청취 하는데 문제에서 묻는 것은 이겁니다. 지정할 때 의견청취해야 되냐? 끝나는 지역을 재지정할 때 의견청취하느냐? 그리고 이 재지정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 토지거래 허가구역은 5년 이내 그렇죠. 5년 이내. 5년 이내에서 3년 할 수도 있고 5년 할 수도 있고 한 번 하는 것이 아니고 몇 번 재지정합니까? 이 질문 많이 하는데 재지정은 제한이 없어요. 평생 갈 수 있어요. 평생. 그게 투기가 계속 있다면 평생 끝나면 또 재지정.
얼마든지 재지정에는 제한이 없어요. 그러면 지정할 때 의견 들까? 한번 해석해봐요. 재지정할 때 의견 들까? 자, 부산입니다. 부산이고 지금 여기는 부산이고 현재 우리는 무슨 구에 있어요? 진구입니까? 여기가 부산 진구입니다. 진구. 자, 우리 부산 시장님 누굽니까? 또 안 뽑아서 몰라요? 성은? 네. 네. 서고 그러면 진구 구청장은요? 네? 네. 자, 이러면은 자, 이분들이 출마할 때 뭐라고 출마했어요? 내가 부산시장이 되면은 부산을 작살낸다겠어요? 아니면 좋게 만든다겠어요? 만든다겠죠. 내가 구청장이 되면 어쩐다고요? 만든다고. 좋게 만들겠다고. 부산에서 가장 좋은 구 만들겠다고. 전국에서 최고 좋은 도시 만들겠다고. 믿고 뽑아줬어요. 뽑아줬더니 자, 부산이 지금 부산 경기가 좋아요? 안 좋아요? 안 좋아요. 그나마 투기꾼이 여기가 좀 살았어요. 투기꾼이 좀. 여기가 좀 투기가 좀 하고 있는데 국토교통부 장관이 와가지고 어라 투기꾼이 여기에 있네. 구청장한테 구청장 내 말 좀 들어라. 내가 가서 허가구역 지정해가지고 이 투기꾼 한 방에 다 잡아줄게. 부산시장 생각해봐라. 이 부산시장한테 얘기합니다. 그 동네에 투기가 있는데 투기꾼이 있으면 안 되지. 내가 한 방에 다 잡아줄게. 찬성할 거지? 그럼 이 사람들이 찬성을 해야 돼요? 반대를 해야 돼요? 지금 우리나라는 투자가 필요합니까? 투기가 필요합니까? 이 학교론 시간에 투자, 투기 배울 거예요? 투자가 좋은 거예요? 투기가 좋은 거예요? 지금 우리나라는 뭐가 좋은 거예요? 투자는 투기꾼이 가지 않는 이상 투자는 절대 안 가요. 투자는 절대 먼저 가지 않아요. 투기꾼이 가고 난 다음에 눈치보다 나중에 투자가 가는 것이지 투자가 먼저 가고 그런 일은 없더란 얘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뭐가 필요해요? 투기가 우리나라는 투기 전반적으로 투기꾼이 좀 설치돼야 그 다음에 진정은 뭐가 간다고? 투자가 간다고. 그래서 투기꾼이 몇 명 와가지고 지금 다 꺼지는 불을 갖다 그나마 좀 지피고 있는데 이거를 잡겠다고 와가지고 어쩐다고? 어이 구청장 뭐라고? 내가 할 테니까 너 인정할 거지? 어찌해야 돼요? 인정은 무슨 인정이요? 투기꾼이 있어도 못 본 척 내비둬야지. 기를 쓰고 반대하죠. 반대. 허가구역 지정할 때는 절대 의견 청취하면 안 돼요. 의견 청취하면 지자체장들 난리 납니다. 원주에 무슨 일이 있냐? 원주에 혁신도시가 들어가고 기업도시 들어가니까 원주 아파트 가격은 이거 아파트 가격이 아니에요. 이게 원주 아파트 가격은 분양가 300 그러다가 10년 지나니까 400 이러겠는데 갑자기 혁신도시 기업도시가 들어가니까 올 아파트 가격이 500까지 가는 거예요. 그러고 난 다음에 원주 사람들은 무슨 일이야? 이러고 있는데 서울 사람들이 와가지고 전부 다 잡아대는 거예요. 피가 1000 생기니까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미쳤다고. 2000 생겨. 5000 생겨. 7000 생기니까 원주 사람들이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더울 것 같아요. 국가는 여기를 갖다 허가구역 딱 지정해서 서울 사람들은 팔아요. 그때부터 원주는 잡기 시작해요. 원주 사람들이 이제. 그래봤자 이 가격이 크게 비싼 건 아니니까 원주 사람들이 잡고 서울은 팔고 반대돼가지고 처음에는 보고 있다 이해 안 되는데 보고 있다 더 오를 것 같으니까 계속 팔고 계속 사고 서울 사람들 싹 빠져나오고 더 이상 들어올 사람이 없어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게 7천이 어디게 갔냐? 마이너스 7천 이렇게 갔다고. 마이너스 7천. 여기까지 가다가 이제 아파트 나봤자 전부 다 미분양되고 그러다가 뭐가 또 이걸 한 방에 또 샥 없어졌냐 그러면 평창 뭐가 있습니까? 동계올림픽 한다고 그러니까 이게 없으니까 아니 동계올림픽 평창하고 원주하고 무슨 관계 있냐고. 그래도 그것 때문에 이게 없어졌다고. 그러고 난 다음에 지금은 혁신도시가 좀 움직이고 있는데 이 두 개가 투기를 일으킨다고 여기다 뭐를 집어넣으니까 토지거래 허가구역 지정하니까 이 도시가 한 방에 죽는다고. 한 방에. 우리가 하는 게 부동산원법 부동산 규제법인데 규제 중에서 최고 규제가 강한 게 토지거래 허가제요. 일단은 이 토지거래 허가구역은 한 번 거래 딱 했다. 2년, 4년, 5년 동안은 거래를 못하게 막아놔요. 그 기간 동안 팔 수가 없어요. 이제 거래가 안 돼요. 부동산 거래가 안 되면 부동산 침체된 건 규정사실이고 이만큼 규제가 강하다는 얘기입니다. 지자체장은 길을 쓰고 반대해요. 그러니까 여기 있는 원주시장의 결론 뭐였어요? 머리 삭발하고 시민들 데리고 쫓아가요. 서울로 올라가요. 어쩌라고? 이거 필요 없으니까 이거 가져가고 우리 뭐 풀라고? 허가구역 풀라고. 이런 일까지 있었다는 얘기요. 허가제가 그만큼 규제가 강해요. 얘는. 이러다 보니까 지정할 때 의견 듣는다 그러면 대한민국의 지자체 장중 찬성했으면 누가 있겠냐고. 길 쓰고 막아야지. 어쨌거나 투기가 있더라도 지역 주민이 살아야 되니까.
근데 이렇게 해서 이 물어보지도 않고 국장이 일방적으로 몇 년 했어요. 4년 했습니다. 4년. 그러면 진구 구청장은 힘들어 죽겠는 거예요. 거리가 없으니까. 부산시장 힘들어 죽겠어요. 4년이 되면 끝나겠지 있는데 끝나자마자 또 지정하면 어쩌라고? 죽어라 이 얘기니까. 재지정할 때는 어찌해야 된다? 의견 정치를 해줘야 된다. 지역 경계가 파탄 난다는 얘기요. 그래서 재지정할 때는 뭐 하지만 의견 정치하지만 지정할 때는 의견 정치하면은 안 됩니다. 저것은. 저게 토지거래 허가 구역 지정에 관한 사항입니다. 허가 구역 지정. 그래서 저 내용 가지고 이 내용 가지고 주로 한 문제를 만들어요. 우리가 모르고 처음에 들을 때는 좀 복잡해 보이지만 웬만큼 알고 난 다음에는 별것도 아니에요. 단지 분량이 좀 많긴 많구나 이게 느낄 뿐이지. 여기까지 해서 허가구역 지정 절차 받고 다음에 이제 456페이지가 이제 허가 절차에 관한 사항이니까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고 그 토지거래 허가부터 해가지고 다음 주는 허가하고 개발법까지 합니다. 개발법 충분히 가능하니까 그렇게 해서 마치는 걸 하고 자 오늘 수업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